안녕하세요.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포마 영어 나원서 시리즈 The Little Prince. 자, 우리 챕터 1에서 Part 6. 자, 벌써 6번째 파트입니다. 챕터 1도 벌써 절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부분 누적된 복습 꼼꼼히 하시고요. 알겠죠? 그러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늘 했던 것처럼 먼저 스캐닝 쭉 훑어볼 텐데요. 오늘은 단어들이 좀 낯선 단어들이 좀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괜히 쫄지 마시고, 알겠죠?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그 말, 제이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던 게 분명히 뒤에 가서 총정리할 때는 술술술 읽히게 될 겁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요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5가지 정도, 6가지네요. 네, 요 정도 표현들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자, 일단 요런 표현들 너무 쫄지 마시고 하나씩 먼저 가볼 텐데 의미 덩어리부터 먼저 한번 쑥쑥 나눠보겠습니다. 자, the grown-ups response. 그래서 이 response라는 단어는 반응이나 응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 내용 참 속을 그려줘야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그림을 딱 보여주고 났더니 어른들의 반응, 이걸 하나의 주어로 잡았고요. This time, 이번에는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은 이제 우리가 부사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끼워 넣는 표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까지 묶어서 뒤에 명사 한 덩어리. To advise me 이렇게요. 알겠죠? 그런 다음 또 to가 나와서 lay aside가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는 표현인데 이건 뒤에서 정리하고요. 중요한 건 이 뒤에 my drawings까지. 그런데 또 5분 나왔으니까 boa constrictors까지요. 동사 뒤에 to가 붙었지만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그런 다음 전치사가 나와서 뒤에 이렇게 접속사 whether과 함께 전치사가 묶여서 여기 명사까지 한 덩어리인데 선생님 여기 제가 알기로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언제나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알려줄게요. 그런 다음 and가 나오면서 또 동사가 나왔으니까 명사 한 덩어리 devote myself인데 devote 좀 어렵네요. 또 뒤에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instead는 중간에 낀 말이고 to가 나오면서 명사가 쭉 열거됐어요. geography 이건 모르겠는데 history 알아. arithmetic 이건 모르겠고 and grammar까지 싫어하는 grammar 문법인데 오늘 문법도 정리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to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나열 병렬되는 표현들까지 to의 의미로 연결되니까 길게 한 덩어리 잡았고요. 그리고 that is why는 하나의 표현인데요. 이것도 뒤에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서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at the age of 6살이 나이에란 말 한 덩어리 잡고 I gave up 하고 나서 갑자기 접속사 what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박자 딱 끊어주고 접속사 뒤에 주어는 안 보이는데 might have been 이 표현도 좀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요것도 오늘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어찌됐건 동사 출신이거든요. 그럼 이 동사 출신 뒤에 명사 a magnificent career까지 그리고 as a painter. 와우. 요렇게 덩어리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오늘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grown-ups response. 어른들의 대답은 하고 요게 맨 앞에 주어 덩어리로 나왔네요. 여기까지 해석이 쉽고 response라는 단어 몰랐으면 응답, 어른들의 응답, 어른들의 반응은 혹은 대답은 this time, 이번에는 이렇게요. 알겠죠? this time 정도는 그냥 이번에는 뭐 어땠다 하고 중간에 이렇게 넣어본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서 어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was to advise me,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었다 했는데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과거가 나왔으니까 것이었다라고 한 거였고 여기 뒤에 있는 동사 뒤에 명사까지 한 덩어리 이렇게 잡아서 was to advise me,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요. 잘 쫓아올 수 있죠? 자, 그럼 뭐라고 충고했을까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죠? 뒤에 덩어리는 앞에 덩어리에 대한 설명이고 나에게 충고를 했는데 그 뒤에는 충고하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런데 lay aside 하라고 충고를 해줬나 봐요. lay aside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 my drawings of boa constrictor. 이제 이 보아뱀의 나의 그림을 좀 lay aside 하라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근데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쓴이의 속상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자, 그리고 whether 그게 말이지 하면서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whether
it is 정도가 말을 안 해도 아니까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whether는 뭐 이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or를 짝으로 해서 A이건 B이건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게 from the inside 속이건 아까 우리 방금 전에는 그림 배우와 뱀의 속을 그려줬고 outside 바뀌건 그럼 이건 또 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모자처럼 생긴 보와 뱀의 바뀌건 간에 됐죠. 그래서 it is 그게 이 속을 그린 거건 안을 그린 거건 간에 하면서 whether에 이렇게 의미 덩어리가 하나로 잡힌 겁니다. 뭐 이건 아니든지 간에 아우 보아뱀 그림은 좀 lay aside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장이 또 이어지네요. 그럼 또 보충부연 설명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충고한다에 대한 여기 and를 중심으로 충고한다에 대한 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충고한다 1번 충고한다 그리고 2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myself 나 자신을 devote 하라고 이건 또 뭘까? 자 그러면서 정보가 또 이어지는데 devote 나 자신을 devote 한다는데 어디에 란 말이 뒤에 정보에 붙은 거예요. 그 대신에 instead는 대신해죠. 이 중간에 낀 거고 to 이때 to는 어디 에란 뜻이죠? 그럼 geography나 이게 뜻을 넣어버렸네요. 지오그래피, 그다음에 여기 history, 역사, arithmetic, 산수 이거였는데 뜻을 살짝 넣어버렸네요. 에이.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오그래피 잘 모르고 arithmetic을 몰라도 역사나 무슨 문법이나 그런 무슨 과목 중에 하나겠구나 정도. 즉 그림 그만 그리고 공부해! 란 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아하, 이렇게요. 알겠죠? 자,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뜻 샥 날려버리고 먼저 중요한 표현들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lay aside인데요. 이 lay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ut, 이게 놓다 두다의 뜻입니다. 이 aside는 옆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put aside는 옆에 치워놓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치워놓다의 뜻을 보통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put something to one side. 뭔가를 one side 한쪽으로 두는 거고요. 그리고 not use it. 사용하지도 않거나 또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서 첫 번째 포기하다 혹은 뒷전으로 미루다의 뜻도 되는데 가끔은 정말 뜬금없이 put aside에서 아이 소중한 친구 그래서 이렇게 간직해 두다라는 뜻도 문맥에 따라서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그때 볼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옆으로 치워놓다라는 느낌이 돼서 여기도 그 보아뱀 그림은 좀 put aside, lay aside 옆으로 좀 치워도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오케이. 어른들이 어떤 충고를 했는지 느낌이 오죠? 자, 그 다음은 devote입니다. 그리고 치워두고 너 자신을 좀 이러이러한 과목들에 좀 devote 해였는데요. devote 영영사전 프레를 보니까 스스로를 devote 한다면 your time,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뭔가에다가 쓰는 건데 여러분이 spend 하는 거네요. spend가 뭐예요?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쓰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네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또는 대부분의 시간을 대부분의 에너지를 거기에 넣는 거고 유사한 표현으로는 dedicat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싹 바꿔주면 전념하다, 헌신하다, 바치다. 그래서 devote myself 나 자신을 좀 바쳐라, 좀 전념해라 이러이러한 것들에 이런 뉘앙스가 됐던 거네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아까 봤던 지오그래피는요 지리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혹은 지리 수업. 그래서 이 지오그래피 하게 되면 the study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라거나 of such things as land 땅이라거나 seas 바다라거나 climate 기후라거나 마을이라거나 인구라거나 이런 것들을 총 공부하는 바로 지오그래피 지리란 뜻이 됩니다. 사실 참고적으로 영어 단어에서 이 geo란 말이 들어가면 땅이란 뜻과 관련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geo, National Geography라는 유명한 채널도 있죠. 그 지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geo 들어가면 땅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살짝 뜻이 나왔던 그 단어 arithmetic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도 아니야. 그냥 mathematic 하는 calculation 나오는 뭐 이런 이렇게 막 대수학 나오고요.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상 정도를 arithmeti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네요. arithmetic이란 자, 수학의 한 부분이에요. 수학의 한 부분, 하위 개념. 그래서 concerned with는 관련돼 있는 건데요. addition, 더하기, subtraction, 이게 빼기예요. 그다음 multiplication, 곱하기, 그리고 division 하게 되면 이게 나누기.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칙 연산하는 거, 요거를 arithmetic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뒀네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번역이 다시 한번 잘 되기 바랍니다. 볼까요? The grown-ups response, 어른들의 대답, 반응, 응답은 this time, 이번에는요. was to, 이거 살짝 가르쳐줬죠, 여기. 네, 아유, 또 선생님이 자꾸 이거 펜을 앞으로 넘겨버려요. 이렇게 다시. was to 하게 되면 뭐만은 것이었다. was to advise me,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었다면서 충고하는 내용 one, 그리고 충고하는 내용 two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충고했다 하면서 to가 붙었는데 여기는 왜 어디 갔어요? 네, 여기도 to가 원래 와야 되는데 앞에서 to 나왔으니까 너 to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면서 and가 병렬되면서 같은 말 안 하고 싶으니까 생략한 겁니다.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첫 번째, lay aside. 이제 느낌 오죠? My drawings of boa constrictor. 보아뱀 그림을 lay aside. 좀 치우고. 그게 뭐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한 덩어리 됐었죠. 그게 안을 그린 거건 밖을 그린 거건. 근데 그걸 더 줄여서 whether from the inside or the outside라고 한 거예요. 그러든지 간에 devote myself. 나 자신 좀 devote. 전념하고 헌신해라. 대신에 좀 instead가 중간에 낀 거고 어디에 geography, 지리, 역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grammar, 문법에 좀 그럴 시간에 공부해 이 말을 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죠. 자, that is why 아까 정해줬던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제 뜻을 바로 써놨죠. 그래서란 표현입니다. 요건 뒤에서 좀 헷갈리는 표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그래서 at the age of 6 이렇게 한 덩어리 눈에 들어오죠? 6살의 나이에 I gave up. 혹시 이 표현 알 수도 있어요. 나는 뭐 했다. 선생님들 기분은 주다 아닌가요? 업은 위에 아닌가요? 위에 주다? 네, 이게 정확하게 좀 뜻을 알려줄게요. 나는 gave up 했는데 what? 그러면서 또 이것도 어렵네요. might have been. 요건 좀 문법이 필요한데 이것도 뒤에서 살짝 설명을 해줄 거고요. 멋진 직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magnificent란 건 했습니다. 아주 멋진이고요. 혹시 나의 커리어란 표현도 몰랐던 친구들 이것도 우리말로도 많이 쓰죠. 나의 커리어, 그녀의 커리어 이러면서 이 커리어 직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직업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인데 이것도 또 배우네요. 슬슬슬. 우리 what 그러면 우리 제자님들 무엇이란 뜻이 먼저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런데 what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물음표가 달려있는 의문문일 때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번역해요? What's your name? 할 때 이 what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음표가 없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what이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익숙하게 바꿔놓읍시다. 무엇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뭐뭐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으니까 일단 이번 기회부터 것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 해석하면서 멋진 직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나는 gave up 했다 그러면서 요렇게요. as a painter. 이 as는 뭐뭐로서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화가로서의 나의 멋진 그런 직업을 gave up 했다인데요. 자, 뜻은 한번 날려주면서 샥 없애보고 바로 that is why, that is because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했었죠. That is why 하게 되면 이건 그래서라고 이해를 해버리세요. 사실 왜 이런 뜻이 됐는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관계, 부산이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좀 고민하다가 우리 이 수업에서 문법적인 건 다른 영상들 준비해놔서 선생님이 정말 문법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영상 준비를 다 해놓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법 수업에 좀 꼼꼼하게 문법 용어까지 좀 하면서 가고 우리 이 본 수업 이 나원서 시리즈에서는 최소한 문법 용어는 정말 최소한 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의 어휘처럼 기억해버리자. That is why 혹은 이 대자리 this도 괜찮아요. This is why 하게 되면 그냥 그래서 즉 쉽게 말하면 이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versus, vs 표현을 썼잖아요. 정반대 표현이 되는데
that is because나 혹은 this is because 하게 되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이 뒤에는요 하나의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정반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hat is why 그래서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뜻 어휘적으로 기억을 해버립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give up인데요. 요거는 이 up의 느낌을 좀 하나 기억을 좀 하나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up 그러면 위로 이렇게 단순히 우리말 하나의 뜻으로만 보통 기억을 하는데 이 up의 느낌을 좀 기억을 하려면요. 이 하나의 컵에 이렇게 컵이 있고 이 컵에 물을 붓고 있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기 컵에다 물을 좀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럼 여기 물이 점점 업 하면서 위로 이렇게 물이 차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업 하는 거니까 위로란 뜻도 있네요. 그런데 잘 보니까 물이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어때요? 점점 위로 가득 차게 돼서 완전히의 느낌도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위로라는 방향의 뜻도 되지만 컵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완전히의 느낌도 돼서 그래서 뭔가 완료의 느낌까지도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give up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위로 주는 게 아니라 기분은 주단데 완전히 다 줘버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시간이 다 됐다라고 할 때도 가끔 time out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time's up 이럴 때도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up 하게 되면 완전이나 끝 이런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give up 하게 되면 완전히 다 줘버리는 겁니다. 너희 가져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느낌 stop trying 시도하는 걸 멈춰버리는 거죠. to do something 뭔가 하는 걸요. usually because it is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서 하는 걸 멈추는 바로 이걸 포기하다라고 하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 포마 스쿨 포마 뭐의 줄임말입니까? 포기하지 마. 혹시나 몰랐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우리 포마스쿨 이름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Never ever give up school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 생텍쥐페리 선생님의 어렸을 때 슬픈 이야기 I gave up. 나는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선생님 문법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 용어나 문법적인 너무 세부 사항들은 좀 디테일한 것들은 빼려고 하는데 요건 해석할 때 좀 알아둬야 되는 하나의 어휘적인 표현이라고 알아주세요. 자, 우리 이 might, would, must, should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조동사들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조동사들 표현 뒤에 have pp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요. 이건 이 조동사의 추측하는 느낌에다가 과거의 뜻을 좀 더해주면 쉽게 이해하면서 외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론 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날로 아무런 연상자격 없이 그냥 외우면 결국 뒤돌아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원리, 추측의 느낌에다가 과거의 뜻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동사의 뜻만 잘 살리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제자님들 might 혹은 may도 괜찮아요. may나 might 무슨 뜻으로 알고 있나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약한 추측이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과거의 뜻을 더해보세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 거기다 과거의 뜻을 더하면 had 이것만 더하면 돼요. 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아주 약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would가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추측하는 거거든요. 뭐뭐 일 거다 이렇게요. 물론 would의 뜻은 과거에 뭐 하곤 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또 뒤에 가면 would의 뜻이 또 나옵니다. 조만간 알겠죠? 자, 그런데 뭐 할 거다라는 추측의 뜻도 있어요. might보다 좀 더 세게. 그럼 여기 would에 pp 하게 되면 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도 차이가 좀 느껴지죠? 했을지도 몰라. would의 pp는 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must를 쓰게 되면 물론 must는 뭐 해야 해라는 강한 뜻도 있지만 추측의 뜻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ust에 pp 하게 되면 had 붙여서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should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야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비교하는 문제로도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현들 물론 외우셔야죠. 네,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시기 전에 2번 조동사의 뜻에다가 또 이렇게 자꾸 선생님께 뒤로 넘기네요. 자, 다시 이렇게 조동사의 뜻에다가 추측의 뜻과 과거의 뜻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That is why. 그래서.
At the age of 6, 6살에 I gave up. 이제 번역되네요. 포기했다. 그다음 자 이제 갑니다. 뭐뭐 했던 것. 근데 might have been 뭐뭐 였을지도 모르고 이 비동사의 뜻이 뭐뭐이다니까. 그럼 여기 might have been a magnificent career.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길게. 그죠? 그럼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아주 멋진 career. 직업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이렇게요. 근데 뭐로서의 직업이냐? 이 직업에 대한 보충 부연 설명. As a painter. 화가로서의 그 멋진 직업이 될 수도 있었던 그것을 나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 할 수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길어 보였던 요 문장들 이제는 의미 덩어리 잡으면서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The grown-ups response. 어른들의 반응은, 대답은, 응답은 This time, 이번에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길게 가죠. Was to advise me.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었다인데 충고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To lay aside my drawings of boa constrictor. 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보아뱀 그림을 lay aside. 좀 지워버려. 그건 좀 포기해.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뭐 이건 아니건 꼈네요. Whether it is가 생략된 채로 from the inside or the outside. 그게 안을 그린 거건 아니면 바깥을 그린 거건 요걸 더 줄여서 이렇게 from whether from the inside or the outside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간에 그림은 좀 치워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충고 갑니다. Devote myself. Devote. 나 자신을 전념하고 헌신하고 좀 바치라고요. 대신에 좀 어디에 geography, 지리나 역사나 산수나 문법에 한마디로 공부해. 그림 그리지 말고 공부해. That is why. 그래서 슬프게도 at the age of 6, 6살에 I gave up. 포기해버렸다. 자, what 나왔습니다. What might have been 나왔습니다. 길게 갑니다. A magnificent career. 정말로 멋진 직업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그랬을지도 모르는 그 것. 여기다 만약에 우리 생텍쥐페리 선생님이 might 대신에 would를 썼으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을지도 모르는 것. 이게 아니라 멋진 직업이 됐을 것. 여기다가 우리 생텍쥐페리 선생님이 이제 must까지 쓰게 되면 엄청난 직업이 될 수도 있었음에 틀림없었던 것! 이렇게 강하게 더 얘기하신 거. 이제 좀 알겠죠? 그런 것. 됐죠? 뭐로써? As a painter. 화가로서 이렇게요. 네. 네. 오늘 정말 여러 번 NG가 나네요. 이쁘게 봐주고 계시고요.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화가로서. 자, 우리 쟤네들 어떤가요? 분명히 처음 봤을 때보다 의미 덩어리 나눠가면서 어려운 표현들 하나씩 익히고 나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문장으로 갑자기 샥 달라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쪼개나가는 것에 의미 덩어리 잡는 것에 힘입니다. 오늘 또 복습 열심히 하시고 특히 오늘은 표현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복습 평소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자님들.